아이폰 처음부터 썼던 사람이에요. 클라 저 이거 비전 프로 살 거예요. 클라우드 우리가 얘기하는 클라우드 아, 그게 클라우드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그날까지 데바테 송주영입니다.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혀 연관이 없지만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작년 컨퍼런스에서 바이오 공학이 엄청 화두였어요. 소프트웨어에서는 엄청난 피부과 의사 선생님 최서희 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논현역에서 바이슈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소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AI가 난리잖아요. 아마 의학에서도 제 생각에는 난리일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거냐 말 거냐 얘기를 엄청 많이 갈라져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된다고 하는 그 의견이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된다고 하는 걸까? 구글 AI를 총괄하시는 분이 된다고 하시는 분의 핵심이에요. 그냥 아무런 레퍼런스 없는 분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구글 AI의 총괄이시자 알파고를 그 만드신 팀의 수장이었고 미국 뭐 발명가협회에서 최고 영예상을 다 수상하시고 업계에서 최 꼭대기에 계신 분이 된다고. 근데 갑자기 좀 되는 거 같아요. 의학계에 있으신 분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사람이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모를 사람이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될 거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의사 vs 컴퓨터 엔지니어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의학이 가장 많은 양을 공부하는 사실 그 분야인데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사가 잘하는 건가 다 똑같은 느낌이라는 건 말이지. 우리 직장인들도 사실 누가 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천지 차이거든요.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었어요. 지금 물어봐도 되나요? 물론 의사로서의 최고 영예로 생각되는 게 뭐 NEJM 같은 이제 논문에 내게 등재가 됐다 네. 하면 사실 조금 거의 최고의 의사 그 네. 분야에서는 이제 그렇게 인식되는 게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파트가 너무 다르기는 하지만 네. IT 업계에서도 네. 뭐 그런 이제 영예로 생각하는 이거 네. 받으면은 이제 코딩에서 끝났다 뭐 이렇게 뭐 스티븐 잡스급이다 아니면 너 네. 앨런 머스크다 뭐 이렇게 네. 들을 수 있는 뭐 지표 이런 게 있는지도 너무 궁금했고. 그건 일단 여긴 없는 게 좀 특이해요. 여기는 무수한 걸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만들어내니까 패러다임이 엄청 빨라요. 아마 전 세계 모든 과학 엔지니어링 뭐 분야별로 했을 때 가장 빠른 분야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인 거라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샘 알트먼이 이제 핫한 사람인데 오픈 AI를 만든 챗 GPT를 만듭니다. 갑자기 팡 튀어나온 게 그거를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갑자기 핫해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위버스? 이제 아니요. 위버스도 맞아요. 맞잖아요. 제가 이제 하는 일은 AWS라는 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전문가예요. AWS의 약자가 아마존 웹 서비스즈예요. A가 아마존이에요? 네, 그 아마존닷컴 할 때 아마존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아마존닷컴으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B2B로 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 결국에 가장 큰 회사 5가지 중에 하나니까 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선정해요. 뭐 커뮤니티, 컨테이너, 시큐리티 뭐 이렇게 분야별이 있는데 컨테이너라는 분야의 히어로인 거예요. 히어로? 네네. 전 세계에 23명 지금 계시고 그 중에 한 명이 전 주님이에요. 그쪽 이제 한국에는 일단 저 혼자. 내가 생각한 거보다 훨씬. 아니 별거 아니고 뭐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은 점이 근데 많았어요. 항상 잘 되신 분들의 딱 그 저는 한마디가 운이 좋았다는 말일 것 같아요. 네, 맞아. 운과 타이밍이 잘 따랐다. 막 절대적 기준이 되진 않아요. 막 이런 게. 이거 하나 했다고 무조건 뭐 이게 막 정말 영예를 이미 가졌다. 막 이런 건 아니고 거기서도 이제 어쨌든 튀는 게 뭔가 이제 내가 만든 작품이 하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제 말 잘 안 들어요. 저는 이제 피부과여가지고 객관적인 지표가 좀 있는 과는 아니어서 스킬력의 차이라는 게 좀 주관적인 요소가 이제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과들이 많다 보니까 드라마에서 나오는 막 천재 의사들. 그러니까 막
이런 게 아니 천재분들이 있죠. 저 눈에 발라서 그냥 시험 치면 바로 다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은 당연히 이제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는. 코가 안 예쁜 것 같아서 뭐 코를 필러를 좀 넣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그냥 지역적인 고민으로 오기는 하시거든요. 사실 코보다는 뭐 다른 부분이 더 했을 때 예쁠 부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코를 했을 때는 이마가 더 낮아 보일 수 있다든지 이런 게 되게 캐치가 되는 게 요즘 제가 코필러만 해드리는 거는 너무 쉽거든요. 근데 볼륨감을 좀 준다든지 아니면은 갸름하게 만들어서 얼굴을 좀 전체적으로 작게 만드는 게 좋다든지 이런 좀 우선순위의 선택지를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쌤을 만나면은 직업병 엄청 심하겠네. 아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아니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가에 네. 대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O. 저는 X. 가위가위보? 가위바위보? 어우, 제가 이겼으니까 선생님부터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일단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 도대체 어느 상태로 사는 거를 진짜 영생이라고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어벤져스에 나오는 네, 이제 네. 아르민 졸라 박사가 있잖아요. 그 박사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TV 화면에서 이제 그 알고리즘으로 이미 정신이 살아있잖아요. 히드라의 수장으로. 그것도 영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했고, 불멸이라는 관점에서 의학 파트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헬라 세포거든요. 헬라 세포. 헬라 세포인데 그 세포가 정말 죽지 않아서 뭐 모든 뭐 게놈 지도라든지 이제 정말 불멸의 세포로 그런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세포는 죽지 않고 그 인체 밖에서도 실험실에서도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들이 이제 의학 파트에서 좀 있기는 하고 텔로미어라는 세포가 이제 무한정으로 계속 증식하다 보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계속 짧아지는 게 결국엔 이제 노화로 가는 거여서 정상 세포는 죽지 않아야 되고 비정상 세포는 세포 사멸이 일어나는 이제 그게 이제 정말 그 밸런싱이 되는 밸런싱이 게 돼야 되니까 결국에 근데 너무 그게 어렵다. 가능하다면 불멸이라는 시사하는 것들이 의학에서도 많기는 하고 하니까 근데 과연 근데 이제 그 불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냐 영생에 대한 기준이 좀 정립이 되지 않지 않았나 계속 수명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사람의 형체로 신체와 정신을 다 온전히 해서 가는 게 불멸이라면 그 불멸은 이번 생에 우리 세대에서는 가능하지는 않지 않다.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네. 우리도 두 가지의 영생으로 봐요. 정신을 영원히 살게 하면은 그게 영생 아니냐가 첫 번째예요. 인간은 정신 신호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생각하고 막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1초가 사람들한테 만약에 1년으로 느끼게 되면 영원히 사는 거다. 그게 컴퓨터공학자들이 생각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 메타버스 요즘에 애플 비전 프로 때문에 핫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메타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잠을 잤으면 100년이라고 설정해. 그럼 하룻밤이 100년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그건 영원히 사는 삶이다. 이렇게 되는 관점이 1번이에요. 이게 1번. 네. 이게 1번. 수명이 한 100살까지만 되더라도 네. 하루가 100년처럼 살면 그럼 만년 사는 거잖아요. 그거 사실상 거의 불멸이잖아요. 두 번째는 선생님 말대로 내 신체와 그것들을 다 영생으로 살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그거는? 어떻게가 문제인데 네. 왜냐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거를 말씀하신 분이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이 결국에 말씀하시는 네. 건데 그분이 나이가 지금 60 몇 세세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시길 2045년도쯤에 영생이 가능하다 하고 있어요. 진짜 빨리 오네요. 그게 그리고 그거를 특이점이요. 싱귤러리티가 온다. 인간이 여태까지 정보를 만들어 왔잖아요. 네. 근데 컴퓨터 스스로가 만드는 정보가 인간이 총 생산한 정보를 넘었을 때 그게 특이점이다. 그게 특이점이라고 불러요. 오. 그러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한도를 완전히 벗어나는 시점이 오고 인터넷의 발전 속도나 이런 걸 보면 지난 10대 때의 변화와 20대 때의 변화와 30대 때 지금의 변화가 완전 빠르거든요. 네. 소프트웨어 공학이 응용공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소프트웨어는 사실 모든 과학의 서포트 역할이자 엮어주는 역할을 많이 하니까 모든 의학 분야를 연결하고 가속화시켜주면 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약간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되게 당연한 기술이지만 우리가 사진 한 장을 딱 보고 예를 들면 이거는 나무다, 이거는 뭐 딸기야, 이거는 오렌지야, 이거는 초코 케이크야, 이건 포크야 이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네.
사진 만 장을 냅도 음. 그리고 그거를 하나씩 무슨 물체가 있는지 사람이 직접 한 것과 네. AI가 검사했을 때 맞출 확률이 더 누가 높냐. 그럼 AI가 이게 더 높거든요. 그쵸. 압도적으로. 어. 특이점이 와서 잘 사용한다면 융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랑 사실 떼어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거의 뇌 확장판이거든. 그거를 내장시키고 다 하게 되면 결국에 인간도 불멸. 그 졸라 박사처럼 클라우드화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가 마침 나왔는데 그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인간이 제안하는 어쨌든 클라우드가 된다는 되는 거예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졸라박스는 어쨌든 그냥 클라우드 안에서만 남아있지만 네, 네, 이제 네. 그 특이점이 온 시점에서는 클라우드화 돼서 신체도 같이 살아갈 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 세상은 시뮬레이션이야. 눈에서 광기를 느껴. 왜냐면 그것도 로봇가 할 거니까.